아파트를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있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6만 3,054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역별로 경기도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증여 열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분명히 여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원인이요. 네. 뭐 정책적인 실패죠. 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려고. 네. 예. 그다음에 지금 다주택자들을 좀 압박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세금을 좀 강화시켰잖아요. 네. 뭐 취득세도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도 강화시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까지 다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다 강화시켰다라는 네.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이게 세금을 이게 강화시킨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일단은 그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집값 안정을 기대를 했던 거죠. 일단 그걸 바라고 그렇죠. 정책을 했을 텐데. 예, 그런데 네. 시장은 또 반대로 흘러갔다라는 네. 거죠. 예,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실 지금 집값 상승이 지금은 이제 워낙 올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지금 보합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죠. 네.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양도소득세가 지금 이제 중과가 너무 지금 가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최고세율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포함하면은 82.5%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부담보다는 증여세 부담이 낮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증여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증여로 선택을 하게 되면 매물이 잠겨버리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 매물 잠김 현상도요. 자, 우리가 증여를 한다라는 거는 좋은 지역의 물건들을 증여를 하겠죠. 그렇죠.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상급지의 물건들이 또 잠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증여라는 거는요. 만약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5년간 동안 물건이 잠겨버려요. 왜? 5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되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로 이제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자, 양도소득세 지금 거주 요건 강화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 보유에 대한 세금도 강화시켰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물건이 또 잠겨버리는 거죠. 이래저래 매물이 잠기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증여 열풍이 서울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아니면 증여를 선택하면서 일명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말씀해주신 매물 잠김 현상은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당연히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집값 안정은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좀 나오게 되는데 이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시장 전망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거죠. 네. 시장 전망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계속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뭐 사실 지금 최근에 일부 지금 어떤 그 도심이 아닌 네. 일부 지역에서 최근 고점보다 좀 낮은 가격의 물건들이 뭐 한 30% 추락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뭐 변곡점이 아니냐 하락세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리신 바처럼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게 하게끔 정부에서는 세금 압박 정책을 쓴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 압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예상했던 그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물건이 나왔느냐? 나오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매물이 잠겨 있고 다 증여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지만 물건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확신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 시그널 자체도 지금 제대로 못 주고 있다. 그런 신호를 못 주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결국 매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수요자는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역시 안정화되긴 힘들다. 그럼 수요에 대한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뭐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특공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다 멀리 있고 서울 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네. 시장 안정화는 힘들 것이고 특히나 지금 계속 세금에 대해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22일부터 종합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네. 폭탄 고지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 고지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결국 전세값을 더 올리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결국 월세를 또 올리는 효과. 전세값과 월세값이 올라가면 시장은 또 불안해지는 거고 결국 전세 월세값은 집값을 올리는 모든 작용에서 상승 효과를 또 나기 때문에 네네. 안정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현상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집값 안정은 조금은 멀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전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현상에는 사실 경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님.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공급이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면 조금은 안정화가 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위해서 개발, 요즘엔 재개발 전성기라고도 하고요. 뭐 네. 빌라 시대라는 얘기도 어디서는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1억 미만으로 혹은 1억 2억대로 좀 소규모 소액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요즘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맞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그 11월 달에 아파트 거래량하고 빌라 거래량을 보면요. 네. 지금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와, 예, 엄청난 차이죠. 네. 예,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많아봤자 한 2배 정도 네, 차이가 네. 났었는데 거의 거래량 자체가 4배 가까이 빌라 거래량이 많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빌라를 찾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든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재건축을 하시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니까는 이 문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반대로 이제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는 문턱이 좀 낮거든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서울 도심에서 지금 공급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죠. 재개발이죠. 자, 근데 그렇죠. 재개발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 재개발 거론이 되는 지역들은 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개발지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개발이 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 그렇죠. 네. 예, 기대감 때문에. 네. 예, 그냥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한 1, 2억 정도로 소액으로 좀 투자할 지역을 찾으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가능성을 높일,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그래서 제가 1대1 이제 프리미엄 상담입니다. 1대1 프리미엄 상담을 통해서 여유 자금 한 1억 정도로 지금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그리고 또한 입지 또한 또 좋아야겠죠. 네, 예, 그렇죠. 이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1대1 대면 상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